경비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경비업법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바로 경비원 배치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정답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상상 이상의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갈래길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언제 신고만 하면 되는지, 또 언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땐 어떻게 다른지까지요. 마지막으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경비업법에서는요, 이 모든 걸 딱 하나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비원이 어디로 가느냐, 즉 장소의 성격입니다. 이것 때문에 절차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그냥 평범한 시설에 경비원을 보내는 거랑 소위 집단민원 현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보내는 걸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그냥 나중에 알려주면 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시작하기 전에 허락부터 받아야 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자, 그럼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경우부터 볼까요? 바로 신고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경비 계약이 여기에 해당되죠. 저희끼리는 이걸 그냥 알려주기 절차라고 부를게요. 훨씬 이해하기 쉽죠? 네, 이게 바로 경비업법 시행령 제24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에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할 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무실 건물, 공장, 아파트 단지 같은 곳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절차는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계약대로 경비원을 현장에 보내세요. 그리고 경비원 배치 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요. 배치하고 나서 7일 안에만 관할 경찰서에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나중에 한다는 거. 먼저 일 시작하고 나중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현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뭔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럴 땐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한 허가 절차, 즉 물어보기 절차의 세계로 들어서는 거죠.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이런 곳을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정의합니다. 노동쟁이가 있는 곳, 주주총회인데 막 분위기가 험악한 곳, 재개발 현장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들이죠. 법이 왜 이런 곳을 굳이 따로 관리할까요? 그만큼 위험하고 경비원의 역할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국가가 사전에 개입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집단 민원 현장에서는요, 경비원을 단 한 명이라도 현장에 보내기 전에 무조건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배치 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일반적인 경우는 일이 끝난 후에 보고하는 사후 보고이고 집단 민원 현장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받는 사전 승인입니다. 시점도 배치 후냐 배치 전이냐로 명확하게 갈리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하나는 경찰에 저 일 시작했습니다 하고 그냥 알려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저희 여기서 일 좀 해도 될까요? 하고 공손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서류 이름부터가 신고서와 허가 신청서로 다르죠.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도 훨씬 복잡해요. 시행령 제24조의 2를 보면요, 배치될 모든 경비원들의 신임 교육 이수 증사본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간에 경비원을 한 명이라도 더 투입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 48시간 전까지 또 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정말 빡빡하죠. 자, 그럼 이제 일이 다 끝났습니다. 경비원들을 철수시킬 때도 규칙이 다를까요?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절차까지도 두 길이 나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치, 폐지, 신고 기한도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현장은 철수하고 나서 7일 이내, 그러니까 일주일의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민감했던 집단 민원 현장은요, 철수하고 나서 48시간, 딱 이틀 안에 상황 완전히 끝났습니다 라고 신속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법은 왜 이렇게까지 두 절차를 까다롭게 나눠 놓은 걸까요? 그냥 서류 작업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규칙을 어겼을 때의 결과가 여러분의 사업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들 말합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
허가도 안 받고 경비원부터 배치하는 거, 그거 경비업법 위반 중에서 거의 최상급의 중대 위반이다라고요. 이건 단순한 서류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네, 바로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사전 허가 없이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보냈을 때 처음 걸리면 나오는 과태료 액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2번, 3번 걸리면 과태료는 더 올라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경비 계약서를 받든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 이곳이 집단 민원 현장인가 아닌가. 바로 이 첫 단추가 여러분이 앞으로 따라야 할 모든 법적 절차를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이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사업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